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이란 핵시설 폭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유럽 외교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반전 시위를 벌인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달리 스페인은 라틴계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으며 이들은 강경 대응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고 다시 주장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특별 검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전자담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소년 흡연 억제를 위한 규제에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반대한 장난감 업체들의 패스트트랙 요청을 기각하며 항소심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소폭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로 1374원에 마감됐습니다. 아마존, IBM, 메타 등 미국 대기업 CEO들이 AI가 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는 안전성과 규제 문제로 출시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외교장관들과의 회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 독일, 영국 외교장관과 EU 외교정책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지만 핵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한 이 회담은 즉각적인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유럽 측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한 외교적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란은 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외교 시도가 성과 없이 끝난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과 타브리즈, 케르만시아 등 이란 내 군사 목표물을 공습했고 이란은 하이파와 남부 이스라엘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하이파에서는 31명이 부상당했고 이 중 1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비르셰바에서는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란 내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는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암살은 적어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미군이 언제든지 이란을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게 바로 1953년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 개입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1953년 미국과 영국은 석유 산업 국유화에 반발하며 당시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그를 축출하고 친서방 성향의 팔라비 샤를 복귀시켰습니다. CIA가 주도한 이 쿠데타는 가짜 공산주의 선전물 유포와 조작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행됐고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이란의 반미 정서에 깊게 남아있는 역사적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치가 이란 입장에서 과거의 반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외세의 개입엔 강한 반발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외부 위협 앞에선 민족주의적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중동 내 군사 거점들도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라크의 알아사드 공군기지,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에 가까운 탐프 기지,
카타르의 알루데이드 공군기지, 바레인 해군기지 등이 주요 타깃으로 꼽힙니다. 특히 알아사드는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들 미군 주둔지를 사냥터로 만들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보복이나 반격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 가능한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통해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 가능한 유일한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은 니미츠호와 칼빈스노를 중동으로 추가 배치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실제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와 공군력으로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복의 초점은 중동 내 미군 기지나 외교시설 혹은 민간 항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는 두바이행 항공편을 취소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 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얽힌 이번 충돌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역사적 맥락과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김윤범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기자 전쟁 시위를 벌인 마흐무드 칼리를 3개월 넘게 억류한 데 대해서 연방법원이 즉각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칼릴은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 영주권자이며 체포 이유는 미약한 이민법 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칼릴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보복으로 억류를 계속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릴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유대주의 단속의 첫 구속 사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격화된 미국과 달리 스페인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출신의 에디트 침보는 마드리드에서 불법 체류 중이지만은 곧 합법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스페인 정부는 2021년 이후 약 7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했으며 최근엔 대규모 사면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스페인은 관대한 이민 정책과 활발한 경제 성장을 통해 이민자 친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며 민주당 인사들이 연이어 체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이자 시장 후보인 브래드 랜더를 포함해 최소 4명의 민주당 의원과 판사가 연방 요원과의 충돌로 구금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나를 체포하라고 맞섰고 일부는 이 상황을 정치적 저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법을 어겼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반박했지만 야당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은 사기였다고 재차 주장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검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는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면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특검 임명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그가 다시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바이든 주변 인사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은 수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FDA의 전자담배 판매 거부 결정에 제조사들이 유리한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RJ 레이놀스 텍사스 소매업체와 함께 5 순회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멘톨 제품의 판매를 승인받으려 했고 대법원은 이를 7대2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이 청소년 흡연 억제 노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했고 반흡연 단체들은 이미 결정이 제조사들에게 법원 쇼핑 허용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두 장난감 제조사가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헌법 소송을 신속 심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Learning Resources와 Hand to Mind는 트럼프가 IEPA 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업 측 손을 들어줬고 행정부는 항소해 오는 8월 이후 본격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2% 하락한 5,967.84의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5.16포인트에 올라 42,206.8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와 대형 성장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며 S&P 500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다우는 일부 경기 방어주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트리플 위치징이라 불리는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치며 거래량이 급증했고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대한 불안감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외교 메시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장기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갈렸습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8원 내린 13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진 결과로 최근 글로벌 유동성 기대와 수출 호조, 외국인 증시 순매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날 시장은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파생상품 만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작용하며 관망세와 차익 실현이 맞물린 하루였습니다. 아마존, IBM, 메타, JP모건 등 미 대기업 CEO들이 직원들에게 AI가 향후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고객 서비스와 개발직을 줄일 계획이며 IBM은 이미 HR 인력을 AI로 대체했습니다. 메타는 AI가 중간 수준 개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밝혔고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AI 사용을 의무화하며 성과 평가에도 반영 중입니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아직 대규모 해고의 징후는 없다고 분석하지만 AI를 쓰는 사람에게 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현실적인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6월 22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안전성과 규제 문제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가 완성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텍사스 주의회는 새로운 자율주행차 법 시행에 맞춰 9월 1일로 출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시연에서는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어린이 모형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세 부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